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혈당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혈당이 자꾸만 오르고 있어서 걱정되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식단도 조절해보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왜 혈당 수치가 제자리일까요?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뇨 전 단계네요 라고 하시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오면 뭘 먹어야 좋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도대체 뭘 먹으란 말인가 싶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은 거의 굶다시피 하게 됩니다. 혈당 올리면 안 되니까 아예 안 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요.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참았던 게 터져서 폭식하게 되고 그러면 또 자책하고 스트레스만 더 쌓이게 되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나이가 드니까 이건 그냥 당연한 일인가 보다.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체념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탓만 하고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혈당이 올라가는 데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면 음식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혈당이 올라가는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음식으로 혈당을 관리하는 확실한 방법을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과학적 원인,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이유. 자, 그럼 먼저 혈당이 왜 올라가는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제대로 찾을 수 있으니까요. 혈당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단 거 안 먹는데 왜 혈당이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당은 분명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올라가는 건 사실 당을 처리해야 하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당분을 혈액으로 보냅니다. 이건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당분이 혈액 속에만 있으면 안 되겠죠.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에너지로 쓸 수 있거든요. 이때 당분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작동합니다. 인슐린은 마치 문을 여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해요. 자, 이제 당이 들어갈 수 있어. 하고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포가 이 인슐린 신호를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인슐린이 문 열어 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세포가 싫어, 안 열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택배가 집 앞에 도착했어요. 택배 기사님이 벨을 누르고 있는데 집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택배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현관 앞에 쌓이겠죠.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슐린이 신호를 보내도 세포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당분은 계속 혈관 안에 떠돌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는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당이 많이 든 음식을 계속 먹으면 인슐린이 너무 자주 많이 분비되고 그러다 보면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단순히 당을 안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당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음식을 먹어야 인슐린 저항성 자체를 낮출 수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냥 안 먹기만 하면 체중도 빠지고 영양도 부족해지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건 똑똑하게 먹는 것입니다.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음식을 선택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음식들이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의의 경험담. 그 전에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단순히 이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매일 당뇨나 혈당 문제로 오시는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고 있죠. 한 달에 수백 명을 만나요. 그런데 사실 저 역시도 몇 년 전에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의사인데도 말이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환자들한테는 항상 조심하세요, 관리하세요라고 말하던 제가 정작 그 상황에 놓이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약을 먹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판단했어요. 약은 정말 필요할 때 먹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식단 조절도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 일하면서 규칙적으로 먹기도 힘들고, 야근하면 결국 야식을 먹게 되고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요. 최신 논문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국내 논문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저널에 실린 연구들까지 전부 검토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 혈당 관리에 성공하신 분들의 사례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혈당을 낮추는 음식들을 정리했어요. 그냥 막연히 이게 좋대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들만 추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 식단에 하나씩 넣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음식만으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이 지나자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공복 혈당이 11만 115 정도 나왔었는데 한 달 후에는 95,100으로 떨어졌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당화혈색소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결과가 나왔는데 정상 범위로 완전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몸 상태도 정말 좋아졌어요.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그 피곤함이 사라졌고요. 체중도 자연스럽게 3kg 정도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혈당 걱정에서 해방된 그 마음의 여유가 정말 좋았어요. 그 이후로 제 환자분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시큰둥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에이, 음식으로 되겠어요? 이러시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실천해 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이제야 뭘 먹어야 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정말 혈당이 떨어져요. 한 환자분은 6개월 만에 당뇨약을 줄였고요. 다른 분은 1년 후에 완전히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확실한 효과를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고 실천해서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혈당 낮추는 음식 5가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혈당을 낮춰주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음식들은 단순히 혈당을 올리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혈당을 적극적으로 내려주는 작용까지 함께 해주는 것들이에요. 그냥 들으시기만 하지 마시고요.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첫 번째, 귀리입니다. 귀리, 영어로는 오트밀이라고 하죠. 요즘 건강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혈당 관리에 정말 탁월한 음식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입니다. 이 베타글루칸이 정말 대단한 게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같은 일반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귀리는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아요. 마치 완만한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천천히 올라가고 또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베타글루칸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슐린 저항성, 그걸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귀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먹느냐? 아침에 밥 대신 오트밀 한 공기 드시면 됩니다. 정말 훌륭한 선택이에요. 우유나 두유에 불려서 드셔도 좋고요. 과일 조금 올려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다만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두 번째, 렌틸콩입니다. 렌틸콩 들어보셨나요? 서양에서는 정말 흔하게 먹는 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혈당 관리에는 정말 최고의 식품 중 하나입니다. 혈당 관리할 때 단백질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런데 렌틸콩은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당지수, 즉 GI 지수가 매우 낮아요. 당지수가 뭐냐면요.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당지수가 높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고, 낮으면 천천히 오르는 거죠. 렌틸콩은 이 수치가 정말 낮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어요. 식이섬유는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데 탁월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뭐냐면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확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 좋거든요. 렌틸콩을 먹으면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렌틸콩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혈당 조절이 훨씬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먹으면 되냐고요?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밥 지을 때 쌀이랑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처음엔 좀 낯설 수 있는데 몇 번 먹다 보면 익숙해지고 맛도 좋아요. 세 번째, 시나몬입니다. 시나몬, 우리말로 계피죠. 에이, 계피가 무슨 혈당에 도움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계피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에요. 실제로 인슐린의 작용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 연구들에서 계피가 공복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되었어요. 어떤 연구에서는 하루에 계피 16g 정도를 섭취했을 때 40일 후에 공복 혈당이 1829% 정도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놀랍죠? 또 계피는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 중 하나가 합병증 때문인데 특히 혈관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피는 이런 부분도 예방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먹느냐? 따뜻한 차에 계피 가루 한 꼬집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오트밀 위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셔도 좋아요. 단, 계피도 과하면 안 좋으니까 하루에 12g 정도,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면 적당합니다. 네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청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가 혈당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인슐린 신호가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만성 염증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오메가3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혈당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거죠. 중성지방도 낮춰주고 혈전도 예방해주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줄여줍니다.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예요.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구워서 드시거나 찜으로 드시면 됩니다. 튀기는 건 피하세요. 튀기면 좋은 지방이 다 산화되고 칼로리만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녹색 잎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깨십, 청경채 등등 녹색 잎 채소 전부 다 좋습니다. 이런 채소들은 마그네슘과 항산화 물질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마그네슘이 왜 중요하냐면요. 당 대사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녹색 잎 채소는 칼로리도 낮고 식이섬유도 많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풍부하고 정말 완벽한 음식이에요.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다 좋습니다. 실제로 녹색 잎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당뇨 발병률이 훨씬 낮다는 연구도 있어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녹색 채소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되냐고요? 밥 반찬으로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시거나
즙으로 갈아서 드시거나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음식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만 잘 챙겨 드셔도 혈당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 특별한 음식들이 아니에요. 마트 가면 다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실천 가능한 하루 식단 예시. 자, 그럼 이 음식들을 어떻게 실제 식단에 넣어야 할까요? 막연하게 이거 먹으면 좋대라고만 하면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천하기 쉬운 하루 식단 예시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리는 식단이고요. 저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조금씩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부터 볼까요? 아침에는 귀리 오트밀 1공기를 준비합니다. 여기에 시나몬 가루를 한 꼬집 뿌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2가지 식품을 한 번에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삶은 계란 1개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정말 풍부하거든요. 음료는 무가당 두유 1잔 추천드립니다. 우유보다 두유가 혈당 관리에는 조금 더 나아요. 물론 우유를 선호하신다면 저지방 우유로 드셔도 됩니다. 단,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먹으면 아침부터 든든하고요.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점심때까지 배고프지 않아요. 점심 식사는 이렇게 구성합니다. 밥은 현미밥으로 준비하세요. 흰 쌀밥보다 현미밥이 훨씬 좋습니다.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처음엔 현미 100%가 부담스러우시면 흰쌀이랑 반반 섞어서 드셔도 괜찮아요. 반찬으로는 녹색 잎채소를 듬뿍 준비합니다. 시금치 나물이든 상추쌈이든 케일 샐러드든 뭐든 좋아요. 정말 많이 드세요. 채소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당에 부담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로는 고등어, 구이나 연어를 추천합니다. 등풀은 생선이죠.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이렇게 생선을 드시는 게 좋아요. 생선 싫으시면 닭가슴살이나 두부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국은 된장국이 좋은데요. 소금 간은 조금 약하게 하세요.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압에도 안 좋고 전반적인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점심을 드시면 영양 균형도 완벽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간식, 시간도 중요합니다. 오후 34시쯤 되면 출출할 때가 있죠. 이때 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과자나 빵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대신 사과 반쪽을 드세요. 사과 1개가 아니라 반쪽입니다. 과일도 적당량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시나몬 파우더를 살짝 뿌려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음료는 녹차나 보리차를 마시면 좋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보리차는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좋은 음료예요. 물론 설탕이나 꿀은 넣지 마세요. 이렇게 간식을 먹으면 저녁까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과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저녁은 좀 가볍게 먹는 게 좋아요. 특히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저녁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메인으로는 렌틸콩을 넣은 야채볶음을 추천합니다. 렌틸콩에 각종 야채들을 듬뿍 넣어서 볶으면 정말 맛있어요. 여기에 단백질로 두부나 닭가슴살을 곁들이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쌈채소를 준비하세요. 상추, 깨십, 배추 등등 뭐든 좋습니다. 쌈채소에 두부나 닭가슴살을 싸서 드시면 정말 든든하면서도 혈당 부담이 없어요. 탄수화물은 저녁에는 조금 줄이는 게 좋습니다. 꼭 드시고 싶으면 현미밥 반 공기 정도만 드세요.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7시 이전에 끝내시는 게 좋고요. 늦어도 8시 이전에는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는 가벼운 산책을 1520분 정도 하시면 혈당 조절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단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하루 3번 규칙적으로 먹는 겁니다. 굶으면 안 됩니다. 굶으면 다음 식사 때 폭식하게 되고 혈당이 확 올라가요. 둘째, 과하게 먹지 않되 적당히 배부르게 먹어야 합니다. 배고픔을 참으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지속하기 어려워요. 셋째, 매 끼니마다
단백질과 채소를 꼭 포함시키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1.5리터 정도는 마셔야 합니다. 물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전반적인 건강에 정말 좋아요. 이렇게 먹으면 혈당은 금식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로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건강한 방법이에요. 처음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2주만 하시면 익숙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정말 자주 받는 질문들이거든요. 첫 번째 질문. 과일은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과일에 당분이 많으니까 아예 끊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과일도 먹어야 합니다.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영양소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문제는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당도가 너무 높은 과일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바나나, 포도, 망고, 감 같은 과일들은 당분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건 조금만 드시거나 가끔 드시는 게 좋아요. 대신 사과, 블루베리, 딸기, 자몽, 키위 같은 저당 과일을 선택하세요. 이런 과일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영양소는 풍부합니다. 그리고 양도 중요해요. 과일은 한 번에 반 개나 한 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 한 접시 가득 먹으시면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요. 과일은 공복에 먹지 마시고 식후에 드세요. 밥을 먹고 나서 후식으로 조금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식사와 함께 먹으면 식이섬유랑 단백질이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그리고 과일 주스는 피하세요.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다 파괴되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그냥 생과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두 번째 질문.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고기는 당뇨나 혈당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살코기나 등푸른 생선은 혈당 관리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문제는 어떤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지방이 많은 부위, 예를 들어서 삼겹살, 갈비, 베이컨 같은 건 자주 드시면 안 좋아요. 포화지방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도 안 좋고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살코기를 선택하세요. 닭가슴살, 닭안심, 소고기 안심, 돼지고기 안심, 이런 부위들이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어, 연어,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정말 최고예요.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튀기면 절대 안 됩니다. 튀기면 칼로리도 높아지고 나쁜 기름까지 들어가요. 구이, 찜, 삶기, 이런 방법으로 조리하세요. 그리고 고기만 먹지 마시고 꼭 채소와 함께 드세요. 상추쌈에 싸서 먹거나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단백질도 보충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질문. 빵이나 국수는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이것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똑똑하게 선택하셔야 해요. 정제된 탄수화물, 즉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국수는 확실히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건 혈당을 정말 빠르게 올려요. 식빵, 바게트, 라면, 칼국수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통밀빵, 호밀빵 같은 건 괜찮아요. 통곡물로 만든 빵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다만 진짜 통밀빵인지 확인하셔야 해요. 색만 갈색인 가짜 통밀빵도 많거든요. 국수도 마찬가지예요. 흰 밀가루, 국수 대신 메밀면을 선택하세요. 메밀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루틴이라는 성분이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다만 메밀면도 100% 메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밥도 흰쌀밥보다는 현미밥,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같은 양을 먹어도 현미밥은 혈당을 훨씬 천천히 올립니다. 핵심은 안 먹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먹는 거지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복합 탄수화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혈당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꼭 단백질, 채소와 함께 드세요. 빵만 먹지 말고 계란이랑 샐러드를 곁들이고 국수만 먹지 말고 고기나 계란을 토핑으로 올리세요.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질문. 커피는 마셔도 되나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좋은 소식을 드리면 커피는 마셔도 됩니다. 오히려 블랙커피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포도당 흡수를 늦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블랙커피로 드셔야 해요. 설탕이나 시럽을 넣으면 안 됩니다. 아메리카노가 제일 좋고요. 라떼를 드시고 싶으면 무가당으로 주문하세요. 그리고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오후에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수면에 영향을 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그게 또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하루 23잔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외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식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만 메뉴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한식당에서는 생선구이 정식이나 두부 요리, 쌈밥 정식이 좋아요. 밥은 현미밥으로 부탁드리고 반은 남기거나 처음부터 적게 달라고 하세요. 양식당에서는 스테이크에 샐러드를 곁들이면 좋습니다. 파스타나 피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일식은 회 정식이 정말 좋습니다. 생선에는 단백질 덩어리고 혈당에 거의 영향을 안 줘요. 초밥은 밥이 많으니까 조금만 드세요. 중식은 탕수육, 짜장면 같은 건 피하시고 해물 요리나 야채 볶음 같은 걸 선택하세요. 그리고 외식할 때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면요.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밥부터 먹지 마시고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드세요. 이것만 해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질문. 운동은 꼭 해야 하나요?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식단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운동을 함께하면 효과가 몇 배로 커져요. 특히 식후 운동이 혈당 관리에 정말 좋아요. 밥 먹고 나서 1530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당이 확 떨어집니다. 이게 약보다 효과가 좋을 때도 있어요.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요가 이런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정도만 하셔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 근육이 많을수록 당을 더 많이 소비하거든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클로징,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 여기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혈당이 왜 올라가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다 말씀드렸어요. 이 음식들 들어보면 다 아는 것 같죠? 아, 이거 들어봤어 하실 겁니다. 맞아요.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대로 먹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정보는 알고 있지만 실천을 안 해서 결국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이러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꿔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실패하기 쉬워요. 딱 한 끼만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빵 대신 오트밀로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냥 이것 하나만요. 그렇게 3일을 해보세요. 3일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그 다음에 점심 메뉴에 등푸른 생선을 추가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2주가 지나면 어느새 여러분의 식단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혈당 수치뿐만 아니라 몸의 피로감이 달라져요.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졸음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식욕도 안정됩니다. 지금은 배고픔과 식욕 조절이 안 돼서 힘드시죠?
혈당이 안정되면 식욕도 자연스럽게 조절돼요. 폭식할 일도 없어지고 단 것도 덜 당기게 됩니다.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좋아집니다.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져요. 이 모든 게 혈당과 연결돼 있거든요. 3개월 후에 병원 가서 검사 받아 보세요. 분명히 수치가 좋아져 있을 겁니다. 공복 혈당도 떨어지고 당화혈색소도 개선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어떤 분은 1개월 만에 큰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3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외식하다가 과식할 수도 있고 단 걸 먹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실수했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100점 맞을 필요 없어요. 7080점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기면서 하세요.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드시면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같이 하면 훨씬 쉬워요. 가족들도 건강해지고 여러분도 동기부여가 되고 일석이조예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주변의 혈당 때문에 고민 많으신 가족분들, 친구분들,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혈당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배우자가 당뇨 전 단계라고 걱정하고 있지 않나요? 친한 친구가 혈당약 먹기 시작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 영상 하나가 그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는 걸 봤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60대, 70대도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혈당 관리, 약이나 주사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물론 필요하면 약도 먹어야죠. 하지만 기본은 식단입니다. 음식이 약이고 음식이 치료예요. 오늘 여러분께 드린 정보로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오래오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딱 한 끼만 바꿔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댓글로 경과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월 했는데 혈당이 이만큼 떨어졌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도 정말 기쁘거든요. 건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